아직 조금 새롭게 시작하니까 곧 하겠죠. 그래서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는 이유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융합이에요. 창조경제가 뭐냐 얘기하면 보통 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 근데 융합 그러면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11년 전이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경제를 얘기할 때도 융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6년 전에 MB가 녹색경제를 얘기할 때도 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도 융합이면 사람들이 다 감을 잡아요. 아, 그게 똑같은 융합을 그냥 포장만 새로 한 거구나. 이 정권이 끝나면 이거 그냥 없어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별 볼일 없을 것이야. 창조경제는 융합이 아닙니다. 융합이 아니고 창조경제는 융합이 쉬워지는 겁니다. 융합과 융합이 쉬워지는 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쉬워지는가? 그 쉬워지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메타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창조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쉬워지는 기술, 창조경제는 한마디로 생각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경제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생각하더라도 만드는 게 어려웠죠. 이제는 내가 생각을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혁신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와 혁신은 뭐가 다르냐? 혁신은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가치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레이저 포인터가 있어요. 이 레이저 포인터에다가 제가 여기 비디오 카메라 하나 넣기로 했어요. 자, 그럼 뭐가 좋아질까요? 레이저 포인터에 비디오 카메라를 넣어서 이렇게 뭘 찍으시는 분을 제가 찍어서 화면에 뿌려주면은 화면에 떠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고 또 주무시는 분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질문도 우리가 녹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생각을 한 거는 이건 창조적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실제 제품으로 구현된 것이 혁신이죠. 그러면은 혁신으로 이르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창조적 생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중요한 거. 어느 게 중요한가요? 실천력이. 한번 손 들어봅시다. 심심하니까. 자, 실천력이 중요하다. 예, 좋습니다. 예. 아이디어, 창조성이 중요하다. 예. 한국에서 창조성의 가치가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200원이래요. 왜 200원이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서 얘기해 주면 고맙다. 소주 한 잔 살게. 네, 소주 한 잔 200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천이 어려웠어요. 실천이 어렵다 보니까 주로 혁신의 주된 가치는 실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로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런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창조성으로 가치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경제는 실천이 쉬워지면은 바로 모든 가치의 중심이 창조성으로 이동하죠. 한마디로 창조가 돈이 되는 사회다. 자, 이와 같이 창조경제에 대해서 그럼 대한민국이 처음 얘기한 거냐? 전혀 아니죠. 1997년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영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게 영국식 창조경제입니다. 조인 롤링의 문학, 비틀즈로부터 시작한 음악, 웨스트엔드의 뮤지컬, 이런 그야말로 영국이 자랑하는 창조적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영국 경제를 일으켜보자. 이게 영국의 창조경제고, 영국은 이거를 영연방 국가들한테 전파하고 EU에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유엔에 전파해서 유엔은 그걸 전 세계 개도국으로 퍼뜨렸습니다. 이미 유엔에서도 2008년도, 2010년도 두 번에 걸쳐서 창조경제 레포트를 내놨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거냐?
전 세계에서 창조 경제를 제일 늦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 창조성의 실천력보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영국식 창조 경제는 그런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영화, 문학, 뮤지컬, 디자인, 패션 이런 사람도 골랐는데 한국의 창조 경제는 모든 산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영국식 창조 경제는 모든 산업의 5%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체로 창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국은 6%, 평균 5% 내외예요. 우리는 모든 산업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영국에서는 창조 산업을 정했는데 우리는 창조 산업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창조 경제를 제가 창조 경제 2.0, 새로운 형태의 창조 경제죠. 자, 이러한 창조 경제는 어떻게 다르냐? 과거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 경제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메타 기술, 혁신 생태, 개방 플랫폼으로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우리가 창조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아까 여기 비디오 카메라에 여기다 비디오 카메라 다는 거를 제가 아이디어를 냈다 하더라도 이거를 제품화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비디오 카메라 넣는 거는 뭐 어떻게 넣을 수 있다 칩시다. 이거를 찍어서 화면에 일로 뿌리면 여기 화면에 나와야 돼요. 이러한 그 제 모션을 받아가지고 뭐 그런 일을 하려면 중간에 뭐 한참 뭐 돌아가야 될 겁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제 혁신, 즉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97%가 사라지죠. 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돈 벌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뭘 해야지 돈 버나요? 팔아야지 벌죠. 팔려면은 무조건 이거 내놓으면 팔리나요? 전 세계에 이걸 알리는 방법도 어렵고, 전 세계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거기다가 서비스망 구축하는 건 더 어렵고, 이래서 전 세계 판매망을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경쟁의 바다 속에 들어간다 해서 다윈의 바다, 보통 피 터지는 레드오션의 다윈의 바다입니다. 이 다윈의 바다에서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물에 빠져 죽죠. 그래서 극소수의 기업만이 성공을 합니다. 죽음의 계곡을 넘고 다윈의 바다를 건넌 기업들이 성공을 하죠. 근데 창조 경제는 어떻게 되냐? 창조 경제는 달라집니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창조 경제의 다리를 타고 쉽게 혁신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쉽게 혁신으로 이어진 것이 죄송합니다. 예, 혁신으로 이어진 것이 창조 경제의 배를 타고 글로벌 마켓으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뭐 우리 잘 알려진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보죠. 첫 번째, 옛날 같으면은 음악을 만들려면은 많은 악기들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뮤직 신서사이저만 있으면 모든 악기를 다 합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게 옛날보다 10분의 1 이상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바로 이와 같이 뮤직 신서사이저는 음악을 만드는 기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메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을 만드는 기술이죠. 그럼 그 다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춤이 있어야 됩니다. 댄스. 그 강남 스타일의 댄스는 누가 만들었나요? 모르시죠? 싸이는 안 만들었어요. 싸이가 안무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중 하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저거야.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남들이 만든 걸 내가 가져왔죠. 즉 혁신을 내가 한 게 아니고 남들이 혁신한 걸 내가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혁신 생태계입니다. 이 혁신 생태계로 인해서 또 10분의 1로 쉬워집니다. 합치면 이제 100분의 1 정도로 쉬워지죠. 자, 그 다음에 그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완성했다고 싸이가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죠? 유튜브로 보죠.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으면 싸이가 아마 못 떴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바로 유튜브가 뭐냐면은 창조 경제의 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지금 창조 경제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모든 걸 쉬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제가 한글 프린터를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저는 나는 천재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대학교 입학하면 텀 프로젝트로 그냥 아무나 다 합니다. 왜? 옛날에는 프로그램 툴이 어려웠어요. 요즘 프로그램한 툴들이 좋아졌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했죠. 다 메타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소프트웨어도 내가 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99%는 있는 거 갖다 쓰고 1%만 내가 만들면 새로운 기능을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99%의 남들이 만든 거 갖다 쓰는 일련의 시스템들이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얘기를 하죠. 혁신 생태계입니다. 그거는 뭐 소프트웨어나 그렇지. 하드웨어도 우리 작년에 봤죠. 총을 프린터로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3D 프린터가 등장하고 레이저 카터가 등장하고 3D 스캐너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 변화가 뭘 뜻하느냐? 이제는 모든 것이 내가 다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과 더불어 열린 세상에서 개방 혁신을 하는 세상이 됐죠. 자, 그러면은 레고로도 하는 거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려면은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저 전체 설계를 자기들이 합니다. 지금은 localmotors.com 여기 안 써 있네요. localmotors.com을 가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동차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레고 블록 만들듯이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와 같이 혁신 생태계에서 만들어지죠. 개방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발현되느냐? 창조성이 촉발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참 잡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스티브 잡스의 잡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가 Creativity means connecting things. 그래서 연결하면 창조야. 우리 뇌의 뇌세포들이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게 뉴런들이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창조적이라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자체도 뭐냐면 뇌 속에서 연결해서 나오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면 이런 연결을 촉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개방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개방 플랫폼들 그림 보면 이렇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산업별로 분리되어 있고 디자인이 분리되고 바이오가 분리되고 IT가 분리되고 그리고 문화가 분리되고 그리고 부처마다 분리되고 그러면 다 분리된 세상에서 발현될 수 있는 창조성은 당연히 제한되겠죠. 이 벽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의 규제를 없애야죠. 이 규제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플랫폼을 까는 것이 바로 정부 3.0의 개방 플랫폼입니다. 이걸 막 섞어 나가는 게 우리 기업가 정신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제 개혁, 개방 플랫폼, 기업가 정신이 창조 사회로 가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창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데가 저기 퀄키닷컴이라는 데를 가죠. 퀄키닷컴을 가면은 말 그대로 황당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있죠. 자, 여기 혹시 가보신 분? 퀄키닷컴. 한번 가보세요. 그냥 퀄키, 황당하다는 뜻입니다. 거기 가면은 온갖 황당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야, 스마트폰하고 연동되는 스마트워치란 걸 만들어 보자. 또 옆에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운동량도 측정하고 혈압도 측정하고 맥박도 한번 측정해 보자. 그럼 그런 웨어러블 가지고 우리가 모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해서 그 사람한테 맞춤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이런 아이디어를 모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여기서 일단 연구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연구원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연구 설비를 사야 됩니다. 돈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상품화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테크샵이나 팹랩에 가면 우리 여기
연수원에도 있습니다. 예, 테크샵이 있으니까. 팹랩에 가면은 레이저 커터, 3D 스캐너,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디자인 도면들이 다 하늘의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다운받아 쓰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제품 만드는 기간이 몇 달씩 걸렸다면 이제는 하루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게 시제품을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사업을 하려면은 뭐 돈이 있어야 되죠. 자, 돈 구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가서 야, 나 이런 거 만들었어. 그래서 페보라치 애들이 했더니 1000만 불이 저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는 걸 리빙랩에서 개선해요. 옛날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창업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2000년도가 500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창업의 평균 비용들이 500만 불 들어갔어요. 2005년도에 50만 불로 줄었습니다. 2010년도가 되니까 5만 불로 줄었어요. 딱 감 잡히시죠? 지금은 5천 불입니다. 창업비용 5천 불이 지금 평균이에요. 15년 사이에 얼마가 줄었느냐? 50만 불이 5천 불, 1000분의 1로 줄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창조경제가 가져온 공유경제의 힘이에요. 이 공유경제의 힘이 구현되는 게 바로 플랫폼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애니팡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왜 떴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뜬 거죠. 여기 디얼리어시오라는 영국 청년이 작년에 엘리사 메이어가 있는 야후에다가 썸니라는 소위 뉴스를 요약해주는 프로그램을 3천만 불에 팔았습니다. 이 고등학생이에요, 이 친구 고등학생. 뭐야 이거? 그 프로그램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거의 대부분이 오픈소스를 갖다 씁니다. 자기 아이디어 조금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는 거는 효율과 혁신의 결합이에요.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효율은 누가 잘하느냐? 덩치가 큰 애들이 잘합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효율이에요. 그렇지만 애플이 모든 앱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혁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래서 혁신과 효율이 순환되는 구조가 바로 초협력 생태계의 창조경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창조경제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융합이 쉬워지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ICT 기반의 창조경제의 다리와 배를 타고 그리고 이 문화예술 세상과 결합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가운데 창조경제 다리와 배가 사라지죠. 그러면은 이 창조성과 이 세상 사회 문화가 결합을 합니다. 이 결합하는 형태를 우리가 프로슈머의 세상 혹은 요즘 크레슈머란 말도 쓰죠. 예. 크레슈머의 세상. 그 여기서는 서로가 같이 진화하니까 공진화, 코이볼루션의 세상. 그리고 여기서는 소셜 이노베이션 형태의 혁신이 집단 혁신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러한 창조 경제가 구현된 사회를 창조 사회라고 하는데 미래학자들의 생각은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생각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융합의 대립적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기술과 문화 쪽을 보겠습니다.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IT 기술의 분석에 가장 유명한 회사가 가트너죠. 이 가트너가 만든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이 하이프, 네 글자인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하이프, 허풍이란 뜻이죠. 허풍. 왜 허풍이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은 그 기술은 처음에는 실제 기대 이상으로 버블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IoT를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진짜 IoT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것인가? 요즘 빅데이터 열심히 떠들어요. 진짜 빅데이터가 그런 일을 할 것이냐? 인공지능이 그런 일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 이런 인플레이션의 시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의 그 피크에 와 있는 게 3D 프린팅, Bring Your Own Device, HTML5, 빅데이터, 크라우드 소싱 이런 것들이 피크에 지금 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한번 떨어졌다가 견고하게 실제 세상을 바꾸는 건 여기서부터 바꿔 나가는 거죠. 자, 이 여러 가지 가트너가 얘기하는 기술 중에서 이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몇 가지 기술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자인에 대해서 보면 비주얼 디자인, 그 다음에 소위 그래픽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인터랙션 디자인, 요즘 웹 설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UX 디자인, CX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디자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 싱킹에서 워낙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디자인이 이제 거래되는 혁명이 만들어지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것을 우리가 O2O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O2O의 세상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사느냐? 디자인을 사고 제품은 집에서 만든다. 그 데스크탑 프로덕션 시대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 이거 전부 다 3D 프린터로 만든 거 뭐 잘 알고 있죠. 예. 예,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입니다. 요 기계는 신발 만드는 기계예요. 우리가 신발 사러 가보면 여성분들이 늘 느끼는 거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둘 다 마음에 들면 크기가 마음에 드는 게 없죠. 맞는 게 없죠. 다 골라서 바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3D 프린팅이 만들어지면서 3D 프린팅 과정들을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어떻게 생겼는가 다 알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3D 모델링을 하고 이게 G코드 변환해서 3D 프린터 출력하면 이렇게 나온다. 뭐 요 정도만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3D 프린팅 기술이 어떤 게 있느냐 전혀 알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뭐 필요할지 몰라서 녹여 만드는 FMD 방식 주로 이제 요 회사가 개발한 거죠. 스트라시스 특허 만료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LA 방식 이건 광학 응고 방식입니다. 역시 특허 만료가 됐습니다. 이게 3D 시스템이 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특허는 다 만료됐고 그건 다 만료됐고 만드는 회사는 무지하게 많고 그 다음에 주도하는 회사는 지금 하이엔드 쪽은 스트라시스 3D 프린팅 두 개가 주도하고 로엔드는 수많은 중국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한국에도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만드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3D 프린터 만드는 게 3D 프린터 혁명의 핵심은 아니죠. 3D 프린터의 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리얼 프로슈머의 세상이 이제 드디어 오는 거죠. 우리는 디자인을 사고 좋은 디자인, 좋은 색깔의 옷, 그리고 좋은 액세서리가 있으면 제가 그 디자인을 삽니다. 사가지고 내가 그거를 변형할 수도 있어요. 변형해서 우리 집에 있는 3D 프린터에 걸어서 나만의 액세서리를 만들어 내게 되죠. 생산과 소비 주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물의 원격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나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우주선에 필요한 물건을 다 우리가 챙겨서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D 프린터 갖다 놓고 필요한 거 거기서 찍어서 만들자. 아주 간단한 거죠. 작년도에 실제 있었던 게 모형 비행기를 하룻밤 만에 2명의 엔지니어들이 아무것도 없이 3D 프린터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 실제 날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것들 뭐 아주 작은 생활용품 많은 당연하고 피규어, 미니어처 이건 우리 텔레비에도 나왔죠. 교육연자로 쿠키, 초콜릿. 지금 미군에서는 피자 만드는 3D 프린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 맛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 총기, 뭐 예술 조형, 연구 모형을 지나가지고 이젠 드디어 인공신장, 이 생체 조직을 프린팅해서 만들고 있죠. 동맥도 만들고, 음식, 깁스 뭐 이렇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모든 우리가 제품들을 이제는 디자인이 중요하죠. 만드는 거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또 대량 생산을 해서 싸게 만들 때는 금형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대량 생산하지 않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비행기 부품의 50%는 지금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죠. 디자인 이퀄 생산입니다. 또 오늘날의 3D 프린터는 과거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구조들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버섯 균사체 안에다가 균사체 집어넣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이 닫힌 공간에 물건을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3D 프린트는 다 가능한 세상에 돼 있죠.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못 보여드리는데 시간 있으시면 이걸 찍어 보시면은 재미있는 영상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3D 프린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3D 프린팅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지금 클라우드에서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10,000개 이상의 샵이 들어와서 30개 이상의 머티리얼을 가지고 32만의 회원들이 쉐이프웨이에다가 3D 프린팅 디자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귀걸이, 내가 디자인한 옷, 그 다음에 내가 디자인한 기계 부품, 이런 것들 디자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픈소스죠. 저걸 내가 다운받아서 걸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필요하면 몇 가지 파라미터를 바꾸면 변형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트, 홈, 키친, 가젯, 게임, 주얼리 다 만들 수가 있죠. 쉐이프에서 실제 이걸 위해서 만든 것이고, 요게 자동차 운전하는데 그 위에 내비게이터를 딱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요 디자인 쉐이프웨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걸면은 똑같이 만들어 쓸 수가 있죠. 물건 사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는 아이폰에다가 우리가 렌즈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렌즈를 붙여가지고 요거를 렌즈를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제 적정 의료라 그래가지고 개도국의 혈액현미경들 그 일일이 다 우리가 보내려면 힘들어요. 자, 요런 마이크로 렌즈를 갖다가 붙이면 카메라에 붙어가지고 이와 같이 동전을 크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렌즈를 만들어서 이 렌즈 설계는 물론 쉐이프웨이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죠.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보면은 단순한 조형에서 메케니컬을 거쳐서 일렉트로닉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요 그룹까지는 지금 이미 쓰고 있고 일반 제작 상품보다 2배에서 10배. 요 그룹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돼 있는데 상품이 안 나오고 있고, 요거는 랩에서 지금 현재 상용화 시도 중에 있는 그룹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유리 빼놓고는 지금 다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유리만이 지금 3D 프린팅에서 소화를 못하고 있고, 그거 개발하려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그 외에는 예를 들어 금속, 티타늄까지도 지금 전부 다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죠. 이래서 이제 어떤 세상이 되느냐, 대량 맞춤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죠. 맞춤이 아니고 대량 생산도 아니고 이젠 대량 맞춤의 시대가 됐습니다. 소위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UX 디자인을 거쳐서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이쯤에 더 나오네. 3D 프린팅 플러스 이제 두 번째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영상만 필요한 게 아니죠. 뭔가 작동을 해야 돼요. 뭔가 작동을, 아까 우리 LG의 톤스도 봤지만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작동을 하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은 거기에 하드웨어와 거기 필요한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하려면 이제 지금까지는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그거를 개발했죠. 이제는 아까 말씀 비행기 만드는 거, 이거 아두이노 같은 아두이노, 그 다음에 펜다보드, 라스베리 이런 보드들은 이렇게 생긴 보드, PCB입니다. PCB 안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가 들어있습니다. 값도 되게 싸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비싼 거 50,000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은 또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있는 거 다운받아서 만들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다 아두이노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런 거 다 우리가 아무나 만들어 볼 수 있어요. Do it yourself 키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이거 제가 중학생한테 시켜봤더니 중학생들이 다 그냥 하루 교육으로 다 만듭니다. 그러면은 모양은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작동시키는 거, 이 피아노, 실제 작동한 전자 피아노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오픈소스 하드웨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는 그 안에 그 OS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디자인에서
모든 걸 우리가 마음대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대로 해볼 수 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 세상하고 가상의 세상이 통합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O2O의 세상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을 해요. 그래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하는 이 세상을 제가 홀론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홀론은 그리스 말입니다. 부분이면서 전체인 거죠. 부분과 전체가 통합되는 건 생명이 가지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면서 이제는 어디에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냐.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는 지금까지 따로 있었어요. 소녀시대를 제가 데리고 오겠다. 그럼 우리 이수만 씨가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나의 소중한 자산을 네가 데려가면 어떡하냐. 그런데 제가 소녀시대의 비디오를 유튜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보겠다. 절대로 반대 안 하고 열심히 하라고 부추길 거예요. 차이가 뭐냐? 유튜브의 비디오는 비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 세상의 소녀시대는 원자로 만들어져 있죠. 원자의 세상은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원래 우리만으로라는 말은 원래 없어야 되는 말이죠. 공유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가상의 세상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 공유가 가능한 세상과 공유가 안 되는 두 개의 세상이 이제 만납니다. 비트의 세상과 그리고 원자의 애톰의 세상이 만나면서 여기에 가상현실과 증강가상과 증강현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증강현실과 증강가상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고 이것이 바로 서비스 디자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가 합쳐지는 것을 제가 웹 3.0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합쳐지려면 누군가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매개하느냐? 사물과 사람을 매개를 해야죠. 내가 열려라 참깨 그러면은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내가 열려라 참깨 해서 문이 그냥 열릴 리가 없죠. 중간에 누군가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휴대폰에 내장된 NFC들이 그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걸로 우리가 티켓팅도 하고 갖다 대면은 차 문도 열리고 그리고 그거 갖다 대면 결제도 하고 개인 인증도 하고 자, 인간과 사물이 이제 융합하게 됩니다. 인간과 사물이 융합되는 그 다음 단계는 IoT를 통해서 융합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집에 전등이 있고 수돗물이 따뜻한 물이 나오고 텔레비가 켜지고 이걸 전부 다 내가 몇 날 몇 시에 들어가서 맨날 몇 시에는 어느 불을 켜고 몇 시에는 어느 불을 끄고 그리고 온도 물은 몇 도로 덮이고 조정을 합니다. 이러한 그 실내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회사가 네스트죠. 이 네스트를 32억 불에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네스트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이거 쓰지 않는 겁니다. 이놈이 한 달쯤 지나면은 이 사람이 이 시간 되면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가지고 합니다. 즉 이게 바로 머신 러닝이 됩니다. 왜 서비스 디자인이 IoT가 하고 열심히 붙어야 되느냐. 바로 이 머신 러닝이 사람의 행동 양식을 O2O 세상에서 바꿔주게 되죠. 이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하더라 하는 상황을 인식을 해요. 상황을 인식해가지고 우리 주변의 공간이 지능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공간이 지능을 갖게 되면 바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은 바보가 돼도 됩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사가 나온 다음에 제일 큰 변화가 사람이 노래방 가면은 바보가 돼 있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우리는 가사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 올 때 내비가 없으면 저는 길을 못 찾아옵니다. 제가 전 세계 70개국을 다니면서 직접 차 운전을 내비 없을 때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저기 안내판이 영어로 안 돼 있는 나라에서도 제가 하고 다녔어요. 길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근데 이런 제가 요즘은 서울 시내에 있는 길도 내비 없으면 못 갑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데 그 지능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것을 우리가 소위 지능의 구조화 그리고 인베디드 인텔리전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품과 서비스가 이제 결합을 합니다. IoT로 결합을 해요.
이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쟤는 지금 뭐 할 거야 압니다. 그 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다음 분기에 새로운 상품에 대한 니즈는 얼만큼 나올 것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맞춤과 예측으로 천지인, 이거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융합되면서 자원과 인간의 최적화 현상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해지느냐? 기술은 하나도 안 중요해지게 됩니다. 인간은 옛날에 인간의 능력을 기술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기술이 뒷받침하는 건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못 따라갑니다. 잡스가 한 가장 큰 기여는 뭐냐? 잡스 이전에 스마트폰의 PDA 폰 시절에도 우리는 많은 기능들을, 거의 대부분 기능들을 쓸 수 있었어요. 단지 쓰는 과정이 어려웠을 뿐이죠. 그래서 이 애플의 제일 큰 효과는 뭐냐면은 인간을 고려해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애플이 아니고 파인애플입니다. 접수가 안 되시네요. 한 번 더 먹으면 더 파인애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우리가 모든 제품과 서비스 혁신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기술이 그걸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술이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은 인간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기술 차별화보다 서비스 디자인이 핵심으로 갑니다. 그 서비스의 핵심은 뭐냐? 데이터 기반의 융합 기능입니다. 아까 네스트가 너 들어오면 지금 뭐 할래? 이런 걸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손님이 지금 들어온 손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고 키가 어느 정도 몸무게 어느 정도 되는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 시간에 이런 종류의 손님이 오면 어떤 매장에 가서 어떤 걸 사더라. 그 근처에다 우리가 비콘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IoT 기반의 서비스 디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oT를 우리가 자꾸 기술로 보는데 IoT는 하나도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다 표준화된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아웃풋을 내느냐 이것뿐이죠. 그래서 디자인의 시대고 이 기술도 이제는 첨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필요한 기술, 즉 적정 기술의 시대이고 바로 이것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창조 경제의 도래입니다. 즉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인간이 중요한 경제가 되겠죠. 이거는 뭐 아이디어에서 열심히 그려놓은 그림이죠. 우리 이노베이션을 보면은 과거에는 여기 밑에 있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중요했죠. 이거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은 피지빌리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 뭐 그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안 가능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이제는 생각하면 거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면서 이제는 인간이 뭘 원하느냐 하는 디자이러빌리티를 보게 되고 이 디자이러빌리티를 분석하는 쪽에서 우리가 아이데어는 디자인 싱킹을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비즈니스에서 바이어빌리티,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노베이션이 선순환되면서 세상의 이노베이션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관계를 제가 전체 서비스 디자인 그림을 그려본 게 우리가 디자인 사고로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서 스마트 모델링을 하자. 스마트 모델링 단계에서 가능한 스마트 모델링은 사전에 문제를 발굴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프로슈머 그룹과 코크리에이션 단계에 들어가죠. 공동창조 로드맵, 흔히 얘기하는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결과가 소셜 이노베이션 단계로 확제, 복제, 확산되는 이 단계로 이제 거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단계에 뒷받침하는 것이 빅데이터와 그 빅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이걸 뒷받침하게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단계가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시리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한국어 서비스는 그렇게 안 됩니다. 물어보면은 내가 오늘 데이트가 있는데 하고 그러면은 식당을 예약할까요? 물어봅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식당 종류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시간에 예약을 맞춰주죠. 자, 시리는 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제퍼디 쇼가 퀴즈쇼죠. 퀴즈쇼의 우승자는 알다시피 2011년 이후부터는 인간이 아니고 IBM의 왓슨 컴퓨터가 퀴즈쇼에 1등을 합니다. 그거 사람의 말로 하는 쇼입니다. 우리가 검색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검색이 아니고 그 자체가 추론을 해나가는 과정들이에요. 이 퀴즈쇼에서 압도적 1등을 왓슨이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왓슨의 인공지능을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왓슨이 IBM의 사스 형태의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인공지능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문제를 잘 푸는 친구의 지능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레이턴시 타임 한 6초 정도 얘기하니까 뭐 쓸만한 수준까지 갔을 겁니다. 3D 프린터와 빅데이터와 모바일 컨버전스와 웨어러블 이것이 합쳐서 Do It Yourself로 들어가죠. 결국 이 세상의 변화는 뭐냐? 우리가 필요한 건 프로덕트가 아니죠. 드릴이 필요한 거 아니고 우리는 구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합쳐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뭐 세탁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세탁하는 게 필요할 뿐이고 그래서 소량 맞춤에서 대량 규격에서 이제 대량 맞춤에 즉 창조 사회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된다.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 우리가 땅에 해당되는 3D 프린터ing 그 다음에 하늘 지능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서비스 인간 이 세 가지가 융합하는 것이 바로 소위 창조성의 융합 플랫폼이 됩니다. 이게 자꾸 두 번씩 넘어가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스마트폰이 우리의 인간의 아바타예요. 제가 그냥 얘기하면 IoT든 뭐 이런 놈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저의 아바타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이 친구가 이 스마트폰하고 결합하면은 과거의 초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에 있는 거 뭐 우리 물어보면 1분 내에 다 찾을 수 있어요. 동시성 가지죠. 초감각 가지죠. 이제는 스마트폰은 기계에서 탈피해서 인류의 일부가 됐습니다. 사람에게 지금 제일 큰 벌이 뭐냐면 스마트폰 뺏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두고 나오면 멘붕 상태에 가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도착해서 바깥에 보니까 스마트폰 밥 주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놈이 굶어가지고 꼬르륵 가버리면은 사람은 그때부터 소위 신데렐라에서 그냥 다시 돌아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바타로서 스마트폰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스마트폰에 이제 오감들이 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웨어러블이란 말은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감 융합이란 말을 좋아하고 이 아바타와 내가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슈퍼맨이 이 세상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은 또 제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꺼내가지고 당분에 배달의 민족을 불러가지고 치맥을 시키면은 딱 집으로 배달이 옵니다. 제가 이걸 틀어가지고 내비를 키면은 이 도시가 들어와요. 도시가 제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제 친구들의 모든 얘기는 페이스북에 떠 있는데 저 얘기는 또 그 친구들 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즉 부분과 전체가 우리가 합쳐지는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과 전체가 합쳐지면서 구글 글래스가 바로 O2O의 합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 그 다음 스마트 슈즈가 있고 뭐 이런 우리가 IoT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요건 미오는 우리 사람의 근육 운동을 하죠. 그래서 요걸 보면은 정확히 총을 잘 쏘는가 이 근육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조본 같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도 사람들이 약을 안 먹으니까 약 먹었나 안 먹었나 체크하는 거죠. 글로우 캡이라는 겁니다. 자, 끝이냐? 당황하지 말고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3장만 보여드리죠. 이런 세상에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팔방미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제일 잘하는 데 집중하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친구들은 자기 잘하는 것만 100점 받고 나머지는 과락이에요. 이런 친구들 낙제입니다.
옛날엔 낙제예요.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키워왔습니다. 모범생들, 범생들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너희들끼리 힘을 합쳐서 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평균 95점으로 올라가는데 얘들은 똑같아요.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협력하는 계자가 성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계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닫힌 세상에서 열린 세상으로 가는 거죠. 아까 피처폰의 시대에서 이젠 열린 정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공학과, 디자인과 기업가 정신, 테크놀로지와 디자인과 그리고 앙트러프너십이 융합되는 이것이 우리가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는 융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질문 몇 군데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